안녕하세요. 화성시민신문 윤미희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제3편에서는 화성시의 쓰레기에 관련돼서 매립장에 대해서 뉴스를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5월 기준으로 현재 89만 명이라는 인구가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100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동탄 1과 동탄 2 신도시의 주민들은 모두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거의 38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 인구가 많다는 건 쓰레기도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는 화성 시민분들에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면 좀 불편하다 생각합니다. 냄새도 많이 날 것 같고 아이들 환경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아요. 혹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분진, 매연 이런 좀 연기들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런데 그 마을 지원 기금이 한 10억 정도 주민들을 위해 써진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복지도 좋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뭔가를 물 같은 걸 뿌려서 연기를 좀 가라앉힌다든지 그런 데를 시스템적으로 좀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에 더 나을 것 같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부분도 그 지원금으로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로 플레이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좀 긍정적인 대책으로는 중고 물품 사용하는 거를 좀 분위기를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분리수거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쓰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네, 페트병 같은 거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텀블러 장바구니 같은 것도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시민이 생각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실 쓰레기 소각장은 대표적인 혐오 시설 중에 하나이죠. 지금 한 2010년 정도에 하가등리에 위치한 그린 환경센터가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들어왔는데요. 그린 환경센터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폐촉법에 따라서 그린 환경센터에서는 주민 지원 기금이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요. 이게 연 10억에서 12억 정도가 매년 들어오고 다 쓰지 못한 돈은 지금 한 40억 원 정도의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과 관련해서 주민 갈등이 좀 심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갈등이 없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요. 네. 아무래도 혐오시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네. 촉법은 분명히 300m예요. 300m 안에만 그렇게 형성을 이제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불만이 나오죠. 네네. 서로 양보를 해서 이제 편차를 좀 두고서 차등 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리 단위로 간다든가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조금씩 해야 되지 않나. 그 전문가들은 쓰레기의 이동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생한 곳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발생원 처리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하면 이렇게 신도시 메가시티급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계획이 됐을 때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자원순환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게 도시 계획에 있어서나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이런 신도시를 계획을 할 때 쓰레기 소각장이나 어떤 자원순환시설이 함께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소각해야 되잖아요. 탄소 발생이 되고 인간들이 버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 따로 있고 처리하는 것도 다 따로 있고 피해보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국가 간의 문제도 있고요. 에너지는 선진국에서 많이 쓰지만 사용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떼야 되는데 그 피해는 좀 후진국이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도심권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이 쓰레기 배출하지만 처리하는 소각장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라든가 도시 외 지역에 많이 설치하게 되죠.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버려놓고 그런 시설을 짓는 거는 반대하고 불합리한 거죠.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시설 필요로 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곳에서는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싫어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죠. 네.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거잖아요. 좀 욕심을 줄이고 좀 검증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나 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곳에서 자원순환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진 해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중심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 수피텔라우 소각장입니다. 열 공급과 예술을 접목해서 오스트리아 유명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네요. 가소메터 시티입니다. 폐가스 탱크 시설의 외관을 살리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약 2,000명이 거주하는 복합 테마타운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프랑크푸르트 중앙 하수 처리장인데요. 하수 슬러지 100% 소각해서 나온 열은 온수로 재이용합니다. 심사지에 가라앉은 깨끗한 모래는 건축 자재로 이용하네요. 전량 재이용합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무사시노 클린센터인데요. 투명한 운영을 공개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로 만듭니다. 쓰레기 태운 재는 에코 벽돌로 재탄생해서 도시의 보도블럭으로 사용하네요. 충남 아산시입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함께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했는데요. 주민 수건 사업 해결, 체육시설, 공원, 도서관 등 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도 같이 유치했습니다. 화성시민신문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이 화성시의 쓰레기 현황과 쓰레기 소각장을 둘러싼 주민 갈등 혹은 민관 갈등,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500톤 소각 시설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한국의 고유한 제도예요. 이렇게 법에서 근거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도록 하는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어쩌면 그 폐촉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주민 갈등 관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어쩌면 좋은 제도죠. 법에 근거해서 주민들을 지원하라고 아예 의무화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간접 역량 권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권역 안에 포함이 되면은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 권역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 간의 그 위화감, 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 폐촉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25년 동안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접 역량 권역을 늘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300m 밖에 있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 같은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 코스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그 지역 전체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같이 병행해서 제시를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지역 갈등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만들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레기를 안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낸 쓰레기를 이 지구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다뤄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